입니다. 이게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국 유방암의 이제 특징 및 예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2019년도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제가 논문을 냈었던 내용들이 조금 위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환자분들이 지금 현재 뭐 암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보건복지부를 위주로 이제 주도를 해서 국가 암 통계 이제 그 수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 순서는 이제 암 발생 통계 그리고 유방암의 종류를 이제 조금 아셔야지 이제 예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유방암의 특성 그리고 한국 유방암의 이제 예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고요. 이제 2020년도에 발표를 2020년도 발생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발표가 된 자료고 이게 작년 연말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우리 이제 올해도 곧 발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이게 가장 최신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020년 발생 환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암 환자는 24만 7천여 명이 발생을 했었고 이 중에서 남자가 한 13만 명, 여자가 11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전체 기대 수명 뭐 83.5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이제 암이 걸리는 확률이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한 5명 중 2명이 암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자의 경우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이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음. 주요 성별 암종 발생률을 보시면은 남자분은 이제 전체 1위가 폐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위암이 되겠고 여성에서는 이제 유방암이 1위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이제 암 발생 확률은 이제 유방암의 발생률의 이제 빈도를 보시면은 2016년도부터는 이후에 가장 흔한 암이 이제 유방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전체 여성암의 한 21% 정도? 이제 여성분들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중에 한 20% 이상은 유방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는 한 5번째로 가장 흔한 암이 유방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암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그 국제암 연구 기관이란 게 있습니다. ILRC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국제암 연구 기관에서 이제 데이터를 냈을 때 2020년도에 새로 진단된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200여만 명 정도가 될 거고 이제 이 전 세계적인 분포로 봤을 때는 전체 여성암 중에서 한 24% 우리나라 환자들보다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녀 통틀어서는 5번째로 흔한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암이 이제 유방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은, 이게 슬라이드가 조금 바뀌었네요. 음, 죄송합니다. 이 이제 파란색 선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유방암이고 다른 암종에 비해서 이제 뭐 이제 증가 감소를 반복을 하는데 대부분의 다른 암은 이제 감소를 하는 추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제 유방암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추세 정도로 이제 암 수치가 더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유방암의 발생 비율을 조금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나이라든지 나이에 따른 분포를 이제 보정을 해서 봤을 때도,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10만 명당 90명 정도 발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10만 명당 한 64명 정도 발생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76명 정도가 되겠고요. 전 세계 발생률에 비해서 이제 사망률을 좀 비교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발생률 먼저 보시면은 호주라든지 북미 유럽 쪽 주로 선진국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국가들에서 주로 유방암 발생률이 좀 더 증가돼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근데 비슷한 국가인 이제 서아시아, 동아시아를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아시아권 국가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망률을 보시면은 사망률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기 유방암의 이제 진단 비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표준화된 치료법을 굉장히 빨리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이제 뭐, 그리고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뭐 적절한 치료를 잘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 사실 다 아는 내용이시긴 한데 이제 종류를 조금 아셔야지 예후를 이해하시는데 뒤에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가지고 나왔고요. 유방암에서 이제 발생한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가 뭐 간단하게 말해서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주로 이제 젖줄기와 젖샘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이제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종류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젖줄기에서 생기는 유관 상피내암, 유방암, 그리고 젖샘에서 생기는 소엽 상피내암, 침륜성 소엽암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예전에 2018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소엽에서 생기는 상피내암도 그냥 연기암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현재 이제 소엽에서 생기는 상피내암 자체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암에서 암이 생길 수 있는 위험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이 소엽 상피내암을 제외하고 유관 상피내암 그리고 침륜성 유관암, 침륜성 소엽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유방암 중에서도 이제 상피내암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DCI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제자리암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암 중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예후가 좋은 연기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침륜성 유방암이 이제 침륜 유관에서 생기는 침륜성 유관암 그리고 젖샘에서 생길 수 있는 침륜성 소엽암으로 나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암들의 이제 진행의 정도에 따라서 1기부터 4기까지 나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뉩니다. 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병기에 따라서 이제 유방암이 연기 그리고 1기부터 4기까지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는데 같은 병기더라도 이제 이 유방암에서 이제 발현되는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암의 종류는 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카페 같은 데 들어와 봐도 나는 무슨 종류의 암인가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일단은 면역 화학 검사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발현되는 단백질이 이제 호르몬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고 표적인자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 그리고 프로제스테론 수용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허투인자라고 있는데 이게 보통 전체 유방암에서 호르몬 수용체는 60에서 70% 정도를 발현을 하고 있고요. 그 표적인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25% 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호르몬 수용체 두 종류와 허투인자가 모두 발현이 되지 않는 유방암이 우리 보통 이제 세 가지 다가 이제 음성이다라고 해서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0에서 15%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후가 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했을 때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허투 양성 유방암, 삼중 음성 유방암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 요거를 이제 이 호르몬 수용체 허투가 이제 둘 다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네 종류로 분류를 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 호르몬 둘 다 양성, 허투 양성 그리고 삼중 음성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이제 나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다른 치료를 받는 이유 자체는 사실 종양의 크기라든지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병기가 달라질 것이고 각 병기에서 이제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의 정도, 허투인자의 발현의 종류, 정도 그리고 이제 유전자의 발현 여부 그리고 각자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폐경 상태 그리고 전신 상태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제도 달라지고 치료 순서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다양한 치료가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국 유방암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2019년도 환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던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면은 이제 올 6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모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동의를 다 구하고 예,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중앙암 등록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주도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유방암 학회에서 이제 그 김정 교수님께서 굉장히 주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던 이제 유방암 학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비만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암 크기, 뭐 치료 종류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했던 데이터고요. 일단 유병률을 보시면은 일단 전체 이제 유방암이 이게 전체 유방암이 이제 그 여기 이제 곤색으로 칠해진 라인이고 침륜성 유방암이 핑크색 그리고 상피내암이 하늘색으로 칠해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이제 진단된 유방암은 29,500명 정도가 되겠고 이 중에서 이제 요거는 전체 남녀를 합한 데이터고 99.6%가 여성 유방암으로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하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상피내암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과거 2000년대보다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나이 분포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지금 2019년도 중간 나이, 우리 미디안 에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 나이는 한국 유방암 환자들이 이제 52.3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이 분포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곤색 제일 아래쪽에 있는 라인 자체가 2000년도에 진단을 받았던 환자들의 나이 분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제일 위에 있는 이 주황색 라인이 2019년도 가장 최근 환자의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은 이제 40세에서 49세, 40대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많은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50대 쪽으로 그리고 60대도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약간 옛날 데이터긴 하지만 이제 미국 서양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이 주황색 데이터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보통 이제 4, 50대 환자분들이 가장 진단을 많이 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분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동양 사람들의 특징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파란색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일본 환자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일본 환자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나이가 이제 점점 든 환자들에 돼 있어서 이제 수치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좀 더 이제 젊은 유방암 환자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이제 들면서 유방암 환자들이 좀 더 증가할 수 있겠다. 향후에서는 서양과 비슷한 데이터 그래프를 이제 양상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수검체가 검진 체계가 사실 40대에 이제 검진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50대 이제 검진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것들 고려를 해봤을 때 당분간은 4, 50대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병기를 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은 사실 이제 유방암 학회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기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모집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2019년도 데이터를 이제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기 환자분들이 한 17%를 차지를 하고 있고 1기 환자들이 뭐 거의 가장 많습니다. 한 44.6%를 차지를 하고 있고 3기가 30.6%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종류 우리가 ER, PR, 허투 이제 호르몬 수용체, 이제 허투 양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봤을 때는
서양 데이터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지속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포를 보시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가지 분류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이 이제 6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 둘 다 양성인 경우가 14.5%, 그리고 허투 양성, 단독 양성인 경우가 10.4%, 그리고 삼중 음성 유방암은 약 12% 정도를 차지를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이제 2019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인제 과거와 비교를 했을 때 꾸준히 인제 유방 보존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전체 유방 인제 환자분들 유방 보존술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전절제술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건데, 유방 보존술을 받으신 분들이 인제 2019년도 데이터 상으로는 한 68.6%, 그리고 전절제술을 받은 분이 한 30%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겨드랑이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감시 림프절 생검수를 시행한 경우가 73%, 그리고 림프절 곽청수를 시행한 경우가 한 18% 정도 되는데, 사실 인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점차적으로 인제 유방의 수술 범위가 줄어든다. 예, 부분 절제술이 늘어나고 임파선을 인제 절제하는 범위가 인제 줄어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젊은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절제술이 인제 쪼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좀 더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던 데이터인데, 인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 뭐 요런 부분에 따라서 인제 '유방암의 수술이 크게 달라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사실상 인제 전이가 있으면은 인제 애가 림프절 절제술을 많이 하고요. 대신에 사실 인제 허투 양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인제 좀 더 전절제술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삼중 음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인제 상대적으로 유방 보존술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단하게 한국인 유방암의 특성을 쪼끔 인제 뭐 간단하게 여기서 더 정리를 하자면은 인제 비교적 젊은 유방암 환자들이 쪼끔 더 많더라. 그리고 인제 상대적으로 인제 쪼끔 인제 조기 유방암이 좀 더 많이 인제 상피내암을 포함한 조기 유방암이 점 증가하는 추세가 있더라. 뭐 이런 인제 조기 유방암이 증가하는 추세는 인제 40대 전후에 시작하는 검진 수검률이 사실 좀 높습니다. 인제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는 인제 생각을 쪼끔 하고 있고요. 젊은 유방암 환자가 인제 우리나라에서 왜 늘어날까? 이런 사실 인제 원인에 대해서는 인제 다양한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인제 원인이 된다."라는 게 사실 좀 인제 전반적으로 제일 지배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같은 세대더라도 인제 좀 더 어린 나이에 인제 그 어머니 세대들보다도 지금 현재 인제 젊은 나이의 세대들이 좀 더 어렸을 때 인제 그런 서구화된 식습관에 노출이 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인제 여러 가지 인제 서구화된 문명에 좀 노출이 늘어나면서 그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인제 암이 진단되는 게 좀 더 빠른 나이에 나타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인제 여성의 사회생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인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인제 그게 인제 출산율도 인제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인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인제 "초경이 인제 좀 더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제 보건공단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초경의 비율이 좀 더 인제 12세 이상 초경의 비율이 좀 더 점점 증가를 하는 것들, 시간이 갈수록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제 2019 년도에는 거의 한 15%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제 이런 변화가 인제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제 검진을 인제 수검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인제 국가에서 인제 암 검진 사업을 실시를 했을 때 인제 환자분들이 인제 진단을 받고 인제 유방암 인제 검진을 할 때 인제 "얼마나 많이 응하냐." 이런 얘기를 인제 하는 건데, 인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검진은 40대 전후를 인제 기반으로 해서 인제 유방 촬영 수를 하는 것을 검진으로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2010년도에 한 이제 검진을 권고했을 때 이제 한 51%가 검진을 받았다 이러면은 이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한 64.8%의 환자분들이 검진을 이제 받으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한 데이터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검진을 받는 수검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 이제 그리고 개인 이제 의료 접근도가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유방 환자들 이제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안 되고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초음파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더 그런 접근율이 높기 때문에 수검률이 올라가고 이제 조기 유방암 발견이 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유방암의 이제 전반적인 예후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임상적인 양상에 따른 이제 병기를 보시면은 이제 연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피내암을 얘기하는 거고 5년 생존율이 98%, 10년 생존율이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서 이제 크기가 2cm 이하, 5년 생존율 96.6%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기 같은 경우에는 91.8%, 뭐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cm가 넘거나 이제 림프절 전이가 좀 심하게 있는 환자들 5년 생존율이 75.8%로 얘기를 하고 있고 타장기로 전이가 됐을 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예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데이터 소스라든지 검진 시기에 따라서 이제 예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사실 이제 저희가 2018년도 유방암 학회 이제 통계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1년도부터 2012년도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냈던 데이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국가암 등록 통계 사업을 통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좀 세부적인 사항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게 병기를 낼 수가 있는데 국한이라고 해서 이제 유방암 내 이제 국한된 유방암, 연기와 일기를 포함하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9%를 얘기를 하고 있고 국소 유방암은 유방과 주위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 보통 2기, 3기를 포함하는 거겠죠. 92.8%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격 전이가 있는 유방암의 예후는 5년 생존율이 44.6%인데 앞서 나왔던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한 5년 차이가 보이는데 굉장히 생존율이 더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후는 더 좋아지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점점 더 좋은 치료법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 위험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이거는 이제 유방암 학회 데이터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재발 위험도는 떨어지지만 보통 2, 3년째 재발을 가장 많이 한다. 5.6%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이 지나도 0%로 이제 완전히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더 잦아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재발의 위험은 1기, 2기, 3기의 병기에 따라서 점점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은 이런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헐투 양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후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국소 재발의 경우에는 이제 삼중 음성은 초기에 굉장히 재발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10년이 지났을 때는 재발 위험도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삼중 음성 유방암이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그냥 조금 넘어가도록 하고 살짝 정리를 하자면은 사실 유방암 자체는 이제 모두 같은 유방암은 아니고 병기도 굉장히 다양하고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양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법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본인의 이제 맞춤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유방암은 굉장히 예후가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